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 소식을 들으시는 직장인분들의 표정이 벌써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허탈한 소식입니다.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 세수가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가 상승세에 비해 직장인 월급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럴 때 뭐 절로 만만한 게 월급쟁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 세수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이제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 세수는 57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건데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꾸준히 늘기는 했는데 특히 지난해에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10조 원이 뛰면서 약 21%가 증가한 거죠. 바로 5년 전과 비교하면 70% 정도가 늘었습니다. 와, 이게 직장인만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자영업자라든지 다른 업종도 비슷합니까? 이제 같은 기간을 놓고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49% 정도 늘었습니다.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수치는 같은 기간에 총 국세 수입은 한 50% 남짓 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직장인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정말 뭐 여기저기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세부담만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의 입장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해서 근로소득 세수가 늘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제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천 명으로 5년 전보다 195만 명 가까이 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35%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고용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의 경우 과세하기 쉬운 유리 지갑이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적인 요인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근로자의 경우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청 징수되기 때문에 탈세 자체가 안 되고 과세가 쉽죠. 게다가 근로소득세는 내는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세 기준에 미달해서 면세 혜택을 보는 704만 명을 빼고 나면요. 이제 결국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딱 끼어서 실질 세금 부담이 더 커진 월급쟁이들 역시 이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가가 오른 것만큼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2.5%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던 만큼 올해도 실질 소득 감소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크게 느껴지는 만큼 일할 맛이 좀 나지 않는 상황이죠. 예, 결국은 오른 것 없이 내는 것만 늘어났는데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서민을 좀 돕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은 조정을 했습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죠. 정책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는 이제 좀 물음표가 붙는데요. 왜냐하면 중산층이 몰려있는 5천만 원을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에 있는 이 소득세는 2010년에 손을 본 뒤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하위 계층을 제외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크게 줄지가 않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의 실적치보다도 더 늘어나서 6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상황에 고소득자들의 탈세 소식까지 들리다 보니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와 이제 웹툰 작가 등에 대해서 그 세무조사를 이제 착수했는데요.
고수익으로 이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정작 세금은 나몰라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웹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지만 면세 매출로 이제 신고를 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어떤 유명한 유튜버는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 계좌로 챙겼다고 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 가운데 탈세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이번에 이제 국세청의 조사 결과가 이제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급쟁이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의 연속인데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덜고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 탈루를 막아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